한국인의 사망 원인 1, 2위를 다투는 질환이 뇌졸중인데요. 뇌졸중은 갑자기 증상이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인데 전조 증상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몰라 방치하기 쉬운 뇌졸중. 이런 증상이 있을 땐 꼭 병원을 방문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영민의 뇌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진입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모르는 갑자기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던가 시야 장애가 있어서 한쪽 부분이 안 보인다던가 걸어가고 있는데 평소에 잘 걷던 걸음이 안 된다던가 아주 심한 어지럼증이 있어서 자꾸 토하게 된다던가 또는 갑자기 누가 망치를 때리는 듯이 심한 두통이 생기면 이런 경우에서는 뇌졸중을 의심하셔서 빨리 병원을 찾아서 검사해 보기를 권유드립니다. 뇌졸중은 크게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두 가지로 나뉘는데 거의 80%가 뇌경색입니다. 혈관이 막힌 질환인데 증상이 생기면 4.5시간 이내에 빨리 병원에 오시면 정맥 주사를 통해서 약을 써서 혈관을 녹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썼는데도 혈관이 녹지 않거나 시간이 4.5시간이 지나서 8시간이 지나서 오신 경우 막혀있는 혈관을 기계를 써서 혈관을 뚫어주는 혈관 종제 시술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혈관 종제 시술이 계속 발전하게 되고 여러 가지 기술법이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 혈관이 뚫리는 재개통된다고 얘기하는데 재개통되는 확률이 80에서 90%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시간보다 막힌 정도가 어떤지 환자분의 증상이 어떤지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와 다르게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인 경우에서는 혈관이 터져서 얼만큼 많은 출혈이 생겼느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환자의 증상이 있는지를 보고 일단 출혈을 제거하기도 하고 혈관이 터진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제거해서 다시 터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은 알고 계세요. 뇌동맥류라고 해서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었다가 그 혈관이 빵 터지는 질환이 있을 수 있는데요. 터지게 되면 환자분들 자체가 예후도 많이 낮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빨리 적절한 수술을 하고 장기간의 중환자실 및 약물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의 회복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가족들이 같은 식사를 하고 같은 운동이나 생활 패턴을 지니고 같은 환경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비슷한 질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걸리신 분들은 가족 중에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물론 유전적인 질환도 몇 가지 있습니다.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는 모야모야십병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혈관이 부푸는 뇌동맥류인 경우에서는 가족분들 중에 뇌동맥류가 있으시면 그 친가뿐만 아니라 자식분들까지 혈관에 대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필수 5대 영양소라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무기질과 비타민은 소량이고 충분히 이렇게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제외하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단백질도 근육을 만드는 것 때문에 얘를 제외하고 나면 탄수화물과 지방이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영양소들 중에 하나인데요. 탄수화물이 많으면 당뇨에 걸릴 수 있고 지방이 많으면 고지혈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지혈증은 피 속에 지방이 돌아다닌다는 얘기인데 이런 지방이 많게 되면 혈관 안에 쌓이거나 아니면 혈관을 지방이 망가뜨리면서 혈관이 좁아진다든가 혈관이 터지는 뇌졸중을 일으키는 아주 위험한 인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적극적인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확하게 고지혈증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뇌졸중이 한번 생기게 되면 뇌세포에 손상을 입기 때문에 뇌의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언어나 인지 기능에 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뇌 손상 정도가 심하면 평생 식물인간이 되듯이 이런 심각한 후유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에서는 뇌경색이 생기거나 뇌질환이 생기면 빠르게 3일 이내에서 아니면 일주일 이내에 재활을 진행하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뇌졸중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혈압과 당뇨의 관리, 그리고 금연, 금주도 중요하고요. 적절한 운동도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 더 권고드리고 싶은 거는 주치의가 있는 병원을 하나 정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환자분들이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해서 알 수 있는 병원을 정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치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들 약 드시는 거 싫어하시죠? 저도 오늘 아침에 혈압약 먹으면서 이걸 매일 먹어야 되나 항상 고민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뇌졸중에서도 쌓여있는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 그리고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이런 찌꺼기를 제거해주고, 손상을 입은 뇌세포에 대해서는 뇌기능 개선제를 먹어서 영양제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매일 비타민 먹듯이 꾸준히 복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 약을 먹으면 약간의 부작용으로 출혈이 생긴다던가 간이나 콩팥 기능에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피검사라던가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뇌졸중이 의심될 땐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빨리 119에 전화하셔야 됩니다. 119에 전화해서 가까운 응급의료 센터를 알려달라, 아니면 본인이 알고 계시는 가까운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있으면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뇌졸중이 생긴 게 의심이 된다, 의식이 좀 변화가 있다 그러면 일단 환자를 체크하셔야 돼요. 숨을 잘 쉬시는지 봐서 기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물이나 청심환 같은 약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들이 식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폐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환자분들이 토한다 그러면 그것도 음식물이 폐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고개를 돌려서 음식물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숨 쉴 수 있도록 옷을 좀 느슨하게 만들어주고 고개를 약간 들어 올리면 뇌에 있는 압력을 조금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빨리 전화를 해서 병원을 찾아가서 적절한 치료를 빨리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든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든 한번 증상이 생기게 되면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 직장 동료나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아주 씻을 수 없는 큰 충격을 앓게 됩니다. 물론 증상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적극적인 진단을 내리고 빨리 치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인자들, 건강관리라던가 가지고 있는 지병에 대한 철저한 조절들, 수술 가능한 질환들을 미리미리 치료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진이었습니다.